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지 저항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보시면 직접 그거 보고 좀 말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많이 외면들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만 잘 긋는 연습만 하셔도 우리가 성공 매매를 하는데 아주 큰 걸음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이제 기초 설명들을 드리고 있는데 뭐 캔들부터 시작해서 캔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평선,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 확장돼서 이평선의 확장,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뭐 중고수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저도 지금 주식 차트를 본지 지금 16년 차예요. 연술은 17년 차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저에게도 다시 한번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실 거는 지지 저항 추세의 가장 기본인 것들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지나 저항 내지는 추세선을 우리가 그으면 지지나 저항 안에서 움직이는 파동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또 가격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물론 뭐 가격은 지금 이 순간의 가격만이 옳다라는 표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지나 저항 내지는 추세선이 고정돼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꼭 살펴보고 습관이 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만들 때는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수평으로 연결하겠죠. 그리고 이제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 두 개의 점이 만들어졌을 때, 유의미한 두 개의 이제 점이 만들어졌을 때 사선으로 그으시면 되고, 또 추세선에 이제 추세가 하향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점과 저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선들을 만들어냅니다. 추세선이 하나 있을 때는 추세 방향만 보여지지만 수평으로 평행으로 두 개의 선이 만들어지면 채널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추세대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저는 유용하게 이 추세대를 사용합니다. 두 개를 만들면 추세대가 되지만 또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가면 또 우리가 채널의 중심선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의 작은 파동까지 예측을 하고 매매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 구간을 판별한다던가 그럴 때 굉장히 유력하죠. 그런데 이 추세선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예전에 이평선 설명드릴 때랑 똑같은 설명이에요. 캔들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분봉이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 보시지 마시고요. 뭐 2분이 됐던 3분이 됐던 주 매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작은 분봉이 있으셔도 그 위에 뭐 30분, 60분, 일봉 뭐 이런 큰 봉들에 같이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향, 큰 흐름이 밀물인지 썰물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의 판단을 하시고 그 안에서 작은 분봉들이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어떤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거래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요 정도를 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HTS에서 어떻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추세 조정 추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이 추세선이랑 지지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우선적으로 HTS 키움증권 영웅문입니다. 영웅문에서 이제 지지선이나 수평선, 지지선, 수평선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활용할까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도구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차트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설정 값들이 있고요. 메뉴가 분석 도구를 누르시면 이제 추세선부터 시작해서 피보나치, 뭐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피보나치 이런 뭐 간앵글, 또 추세선, 뭐 삭제, 뭐 타원, 뭐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 나와요. 그럼 원하시는 도구들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화살표로 누르시면 이제 보내지게 되죠. 그다음 적용하면 오른쪽 이제 도구들의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선 지지나 저항선 클릭을 하고 갖다 대면 이제 수평선이 보이죠. 이렇게 고점 내지는 여기 이제 수평으로 되는 곳 저점대를 한번 이렇게 그어 보겠어요. 네, 이렇게 수평선으로 지지 저항선이 그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선으로 되는 것 직선 추세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데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많이 그려보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거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추세선을 일단 그리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게 팝업 창이 나오죠. 이 팝업 창에서 저는 좌측 확장, 우측 확장을 같이 눌러줘요. 그리고 수치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각도까지는. 그리고 우측 탭을 누르시면 이제 색상이 나와요. 좀 잘 보이게 전 진핑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이렇게 좀 두껍게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보기 편한 이제 추세선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각도 조절이 유연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울 때는 이제 하나씩 지우는 거, 또 한꺼번에 모두 지우는 거 이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들, 의미 있는 저점들에 한번 넣어보고 이거를 지금 현재 2분봉이에요. 2분봉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지지나 저항을 그릴 때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많이 봅니다. 그래야 이제 시각을 좀 넓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위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보셔도 이 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죠. 어디서 그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그으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지나 저항선 긋는 게 훈련이 항상 되셔야 되고요. 이 훈련은 어떤 식의 훈련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운전 다들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가 차에 타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차문을 열고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뭐 이런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들. 근데 이 추세선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한테. 어떨 때 우리가 차트를 펼치는 순간, 오늘 펼치는 순간 이 추세나 지지 저항선 내지는 어제 그려놓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출발이 돼야 돼요. 이 지지 저항선이 이평선이랑 만날 때 아주 좋은 효과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봅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한번 그어보고요. 여기서 위로 한번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도구 중에 추세선 복사라는 탭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이미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수평이 되는 추세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놓으면 이제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이 채널의 중심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위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상향으로 이렇게 등간격으로 대봅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지죠.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채널과 그러면 지지 저항이 만나는 것들을 눈여겨서 보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면 이런 시간대가 나오면 갖다 대봅니다. 또 각도가 똑같은데도 유용하게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추세선을 많이 그려보시고 계속 눈여겨서 보시면 아, 이게 참 신기하게 이렇게 맞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구나
게 스스로 이제 파악들이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박스들도 생깁니다. 이런 추세선을 이제 마름모로 만들어지는 박스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간 앵글이 만들어져요. 이미 이런 추세선은 100년 전에도 사용들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지만 뭐로 사용하셨겠어요? 예, 모눈 종이에 그려서 그렇게 그 당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추세선이 어떤 건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뭐 일단은 그런 거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HTS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요. 음, 이 추세선이랑 지지 저항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에 응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나 뭐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영상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해보셔서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할 때 하듯이 이렇게 몸에 배일 정도의 그런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평선이랑 비슷한 선들이 나와서 이걸 뭐 게을르게 안 그리기도 해요. 하지만 꼭 그리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계속 그려서 이제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이제 신호도 생기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신호와 동시에 맞는 경우, 그런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진짜 시장에 진입을 할 건지 어디까지 가서 청산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분들이 나름대로 가장 확신들을 본인들이 가지면서 이제 거래에 임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까지 너무 서둘러서 매매에 접근하지 마시고 충분한 훈련을 하시고 매매는 뭐 대응이잖아요, 대응. 가격은 이렇게 항상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있고요. 그림자를 추정해서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확률 높은 그림자를 좀 찾아볼까?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볼까라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제목들 보면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면 뭐 평생 뭐 섬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들 이제 실망하시는데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직접 거보고 이 선도 뭐 수도 없이 거보셔야 돼요. 수도 없이 거보다 보면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선들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매매 이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매매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성과를 다 같이 이루기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지지와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